여러분, 혹시 집에 이런 물건들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지금 당장 치워야 합니다. 풍수에서는 특정 물건들이 집안의 기운을 완전히 망가뜨린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재물을 부르는 물건을 두어도 이 물건들이 하나만 있어도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물건들 때문에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불화하고 건강이 나빠지는 일을 겪으셨습니다. 저는 15년 넘게 풍수를 연구하고 수천 가구의 집을 봐왔습니다. 그 중에서 운이 안 좋은 집들에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드릴 이 세 가지 물건이 집안 어딘가에 반드시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물건들을 그냥 일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시고 무심코 두고 계십니다. 하지만 풍수적으로 보면 이것들은 독약과 같습니다. 천천히 집안의 좋은 기운을 갉아먹고 나쁜 기운으로 채워나갑니다. 돈을 벌어도 새는 바구니처럼 빠져나가고 건강했던 가족들이 하나둘 아프기 시작하고 사이 좋던 부부가 자꾸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것도 어쩌면 운명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물건을 확인하시고 집에 있다면 꼭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순간 여러분의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고 금전운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댓글에 나쁜 기운은 나가고 좋은 기운만 들어옵니다 라고 써주세요. 한 분 한 분 댓글을 읽으며 여러분의 재물운과 건강운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절대로 집에 두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물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깨지거나 금이 간 그릇과 물건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깨진 그릇이나 금이 간 컵을 그냥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깨진 거울이나 금이 간 액자를 아직도 걸어두고 계신가요? 이것은 풍수에서 가장 심각한 금기 중 하나입니다. 깨진 물건이 왜 그렇게 나쁜지 풍수적 원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수에서는 모든 물건에 기운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특히 그릇은 재물을 담는 그릇이기도 하고 음식을 담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릇이 깨지거나 금이 가면 그 안에 담겨야 할 좋은 기운이 새어나갑니다. 마치 구멍 난 주머니에 돈을 담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자꾸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깨진 물건은 완전함이 깨졌다는 의미입니다. 가정의 화목함, 사업의 완전함, 건강의 온전함이 깨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릇이 깨지면 절대 계속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버리거나 땅에 묻으셨죠. 하지만 요즘은 아깝다고, 아직 쓸만하다고 깨진 그릇을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컵이나 접시에 작은 금이 갔을 때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깨진 그릇을 사용하면 그 그릇으로 먹는 음식을 통해 나쁜 기운이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실제로 깨진 그릇을 계속 사용하던 집은 가족들이 자주 아프고 특히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깨진 거울은 더욱 심각합니다. 거울은 풍수에서 기운을 반사하고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깨진 거울은 좋은 기운은 반사하지 못하고 나쁜 기운만 집안에 퍼뜨립니다. 특히 현관 근처에 깨진 거울이 있으면 들어오는 재물운을 모두 깨뜨려 버립니다. 침실에 깨진 거울이 있으면 부부 사이가 나빠지고 자주 다투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가정은 오래된 손거울에 금이 갔는데도 할머니의 유품이라고 계속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3대째 사업이 안 풀리고 가족들이 자주 아팠습니다.
제가 그 거울을 정중하게 땅에 묻고 새 거울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막내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큰아들의 사업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액자 유리가 깨졌다면 그 안의 사진이나 그림이 아무리 좋아도 나쁜 기운을 내뿜습니다. 특히 가족 사진 액자가 깨졌다면 가족 간의 인연에 금이 간다는 의미입니다. 조상 사진 액자가 깨졌다면 조상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금이 간 화분, 깨진 시계, 금이 간 도자기 등 모든 깨진 물건이 해당됩니다. 특히 현관이나 거실, 주방처럼 가족들이 자주 모이는 곳에 깨진 물건이 있으면 그 영향이 더욱 심합니다. 그럼 깨진 물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먼저 깨진 그릇은 종이에 싸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후 버려야 합니다. 그냥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릇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정중하게 보내드려야 합니다. 깨진 거울은 소금물로 한번 닦은 후 종이나 천으로 완전히 싸서 버립니다. 가능하면 땅에 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깨진 액자는 유리만 교체하면 됩니다. 액자 틀과 사진은 괜찮으니 유리만 새 것으로 바꾸세요. 금이 간 화분은 식물을 다른 화분으로 옮겨 심고 깨진 화분은 버립니다. 절대로 조금만 더 쓰자, 아직 쓸만하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순간순간 여러분의 재물운과 건강운이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집 안을 돌아보세요. 부엌 찬장, 화장대, 거실 선반 어디든 깨진 물건이 있다면 오늘 바로 치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들거나 죽은 화분과 말라 죽은 식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물을 주지 않으시든 화분이 있으신가요? 완전히 말라 죽었는데도 그냥 두고 계신 화분이 있으신가요? 조화인데 먼지가 잔뜩 쌓여서 거무튀튀해진 꽃이 있으신가요? 이것 역시 집안의 기운을 심각하게 망치는 물건입니다. 풍수에서 살아있는 식물은 생기를 가져다 줍니다. 특히 잘 자라는 화분은 집안의 성장의 기운, 발전의 기운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에 화분을 두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분이 시들거나 죽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죽은 식물은 생기가 아니라 사기, 즉 죽음의 기운을 내뿜습니다. 죽어가는 것, 쇠락하는 것, 무너지는 것의 에너지가 집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런 기운이 계속되면 집안의 모든 일이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기울고 건강이 나빠지고 가족 관계가 무너집니다. 특히 현관 근처에 죽은 화분이 있으면 들어오려는 좋은 기운을 모두 막아버립니다. 재물이 들어오려고 해도 문 앞에서 막히는 것입니다. 거실에 시든 화분이 있으면 가족 전체의 운이 시들어갑니다. 활력이 없어지고 의욕이 사라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침실에 죽은 식물이 있으면 건강운이 나빠집니다. 잠을 자면서 죽음의 기운을 계속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방이나 식당이 있으면 음식의 기운이 나빠져서 먹어도 기운이 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봤던 한 자영업자분은 가게 입구에 죽은 화분을 몇 개월째 두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던 가게인데 그 화분을 둔 이후로 손님이 점점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화분들을 모두 치우고 새로운 생활을 놓아드렸더니 한 달도 안 돼서 손님이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사무실 책상에 죽은 선인장을 계속 두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승진도 안 되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계속 누락되고 계셨습니다. 죽은 선인장을 버리고 작은 생화 한 송이만 두셨는데 몇 주 후에 오랫동안 미뤄졌던 승진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조화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조화 자체는 살아있지도
죽어 있지도 않은 중립적 존재입니다. 하지만 조화에 먼지가 쌓이면 완전히 다릅니다. 먼지는 오래되고 낡고 정체된 기운의 상징입니다. 먼지 쌓인 조화는 집안의 기운을 탁하게 만들고 정체시킵니다. 모든 일이 막히고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현관이나 거실 같은 중요한 곳에 먼지 쌓인 조화가 있으면 집안의 모든 기운이 막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죽은 화분은 무조건 버려야 합니다. 혹시 살아날까 하고 기다리지 마세요. 이미 완전히 말라 죽었다면 회생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죽은 식물을 버릴 때는 글과 함께 종이봉투에 담아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인사한 후 버립니다. 화분은 깨끗이 씻어서 다시 사용하거나 깨진 화분이면 함께 버립니다. 시들어가는 화분은 살릴 수 있다면 빨리 조치하세요. 햇빛이 필요한지, 물이 필요한지, 이치를 옮겨야 하는지 파악해서 회복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시들어가는 화분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도 여러분의 에너지를 떨어뜨립니다. 조화는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먼지를 털어내야 합니다. 물로 씻을 수 있는 것은 씻고, 안 되는 것은 드라이어나 솔로 먼지를 제거하세요. 조화를 관리할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치우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화나 잘 자라는 화분을 들여놓으세요. 금전수, 산세베리아, 스킨답서스처럼 키우기 쉬운 식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고 생생한 에너지입니다. 죽은 것, 시든 것, 먼지 쌓인 것은 절대 집에 두지 마세요. 지금 당장 집 안을 살펴보세요. 베란다 구석, 화장실 선반, 책상 위, 어디든 죽은 화분이나 시든 식물이 있다면 오늘 바로 치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래되고 낡은 신발과 신지 않는 신발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발장에 몇 년째 신지 않는 신발이 가득한가요? 굽이 닳아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신발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가요? 냄새나고 낡았지만 언젠가 신겠지 하고 보관 중인 신발이 있으신가요? 신발은 풍수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신발은 우리가 밖에서 걸어온 길을 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갔는지, 어떤 기운의 장소를 밟았는지가 모두 신발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은 외부의 기운을 집 안으로 들여오는 통로입니다. 좋은 곳을 다녀온 깨끗한 신발은 좋은 기운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오래되고 낡은 신발은 나쁜 기운을 축적합니다. 특히 몇 년째 신지 않고 신발장 구석에 처박힌 신발들은 정체되고 썩은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신발이 오래될수록 그 안에는 땀과 먼지, 박테리아가 쌓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풍수적으로는 오래되고 낡은 에너지, 정체된 과거의 에너지가 응집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발들이 현관에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관은 집의 입구이자 기운이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낡고 오래된 신발이 쌓여 있으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인연, 새로운 재물이 문 앞에서 막히는 것입니다. 또한 낡은 신발은 걸음걸이를 흔들리게 만듭니다. 굽이 닳아서 한쪽으로 기운 신발을 신으면 몸의 균형이 깨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체적 균형만이 아니라 인생의 균형도 깨뜨립니다. 모든 일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불안정해집니다. 또한 신지 않는 신발이 신발장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정작 자주 신는 신발을 제대로 보관할 수 없습니다. 신발장이 복잡하고 어지럽혀지면서 현관의 기운이 탁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집을 보면 신발장이
신발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관 바닥에도 신발이 어지럽게 놓여 있고요. 이런 집은 예외 없이 집안일이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가정은 신발장에 50켤레가 넘는 신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주 신는 것은 5에 6켤레 정도였고 나머지는 몇 년째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집은 빚이 계속 늘어나고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오래된 신발들을 모두 버리게 하고 신발장을 정리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선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졌고요. 한 달 후에는 오랫동안 밀렸던 빚을 갚을 수 있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현관에 악취 나는 낡은 운동화를 계속 두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운동할 때 신으려고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몇 달째 운동도 안 하고 계셨습니다. 그 신발을 버리고 새 운동화를 사신 후부터 운동도 다시 시작하시고 건강도 좋아지셨습니다. 그럼 신발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먼저 1년 이상 신지 않은 신발은 과감히 버리세요. 언젠가 신겠지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굽이 심하게 닳았거나 한쪽으로 기운 신발도 즉시 버려야 합니다. 냄새 나거나 지저분한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을 수 있는 상태이지만 오래된 신발은 깨끗이 닦아서 기부하거나 버립니다. 신발을 버릴 때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버리세요. 그동안 여러분의 발을 보호해준 신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신발장은 정기적으로 정리하세요. 최소 계절마다 한 번씩은 신발장을 비우고 청소하세요. 신발장 안에 습기 제거제나 탈취제를 놓아서 항상 쾌적하게 유지하세요. 자주 신는 신발도 주기적으로 닦고 햇빛에 말려주세요. 신발에 쌓인 나쁜 기운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신발은 3년마다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출근할 때 신는 중요한 신발은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새 신발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신발장을 열어보세요. 오래되고 낡은 신발, 신지 않는 신발들이 있다면 오늘 바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3가지 물건 기억하시죠? 첫째, 깨지거나 금이 간 그릇과 물건들. 둘째, 시들거나 죽은 화분과 식물들. 셋째, 오래되고 낡은 신발들. 이 3가지만 집에서 치워도 집안의 기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물건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아까운데 조금만 더 쓰자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풍수에서 작은 것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물건들을 치우는 것만으로도 막혔던 재물운이 풀리고 건강이 좋아지고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집 안 구석구석을 살펴보세요. 부엌 찬장의 금간 그릇, 베란다에 죽은 화분, 신발장의 낡은 신발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오늘 당장 치우시기 바랍니다. 하루만 미루지 마세요. 하루를 미루면 또 미루게 되고 결국 몇 달, 몇 년을 그대로 두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의 운은 계속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3가지 물건을 치우며 여러분은 곧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집안 분위기가 밝아지고 가족들 표정이 좋아집니다. 몇 주 후에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옵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일도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제가 수천 가구를 상담하면서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순간 여러분의 금전운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재물운이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댓글에 나쁜 물건은 버리고 좋은 기운만 받겠습니다 라고 써주세요.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을 위해 매일 밤 제가 한 분 한 분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물운, 건강운, 가정운이 모두 좋아지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제가 올리는 풍수 영상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놓치지 않고 받아보시면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영상을 공유할 때마다 여러분의 좋은 기운이 배가 됩니다. 그리고 공유받은 분들도 함께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집안의 나쁜 물건들을 과감히 버리세요. 그리고 새로운 좋은 에너지로 집을 채워나가세요. 여러분의 집에 돈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